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항상 두 번 인사는 많이 해야 돼요, 그죠? 많이 해야 되고 오늘 우리 기초 강좌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초 강좌 수업을 보면은 우리가 건축 구조 파트를 마무리했고요, 그죠? 어디까지? 적산 파트까지 마무리했고, 그 다음에 설비 파트예요. 이 설비 파트는 지난번에 쭉 진행을 해서 이 공조까지 했어요. 공기조화 장치, 그렇죠? 예, 여러분 공기조화 장치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집니까? 예, 글쎄 뭐 끄덕끄덕 많이 안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우리 수업이 기초 강좌 이제 수업 들었지만 처음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이제 두 번, 세 번 이렇게 듣다 보면은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학습 하셨던 분 질문했던 것처럼 뭐 이 판서를 해야 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는 오히려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여러분들이 한 두 번, 세 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들어서 나중에 기본에서 응용까지 심화까지 가다 보면은 그림이 그냥 저절로 그려질 거예요. 그때까지는 조금 일단 그 수업을 듣는 데 많이 집중하시고 이해하려고 집중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조 수업 끝나면 남는 게 뭐냐? 그러면 오늘 이 전기 설비가 있어요. 전기 설비, 그 다음에 소화 설비, 가스 설비, 여기 이제 중간에 운송 설비도 있겠죠. 운송 설비, 그 다음에 우리 홈 네트워크, 홈 오토메이션, 이렇게 정리가 돼요. 정리가 되는데, 일단 여러분이 공부하기 제일 힘든 부분이 이 소화 설비가 어려워요. 사실 어렵고, 그 다음에 가스 설비나 운송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재작년 운송 설비가 계속 나왔는데요. 운송 설비가 약간 어렵게 나왔어요. 약간 어렵게 나왔다는 얘기는 우리가 사실 운송 설비에서 아주 디테일한 안전적인 어떤 기기 용어가 나오는데, 그 용어를 아주 디테일하게 물어봤으면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가 요 관련되는 내용을 조금 더 보완을 했을 겁니다. 보완했고, 추후에 이제 우리 기본서 강의 때는 이거보다 조금 더 이제 보완을 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일단 전기 설비 파트인데, 이 전기 설비, 사실 이 전기 설비 안에는요, 전기 설비 있고 운송 설비 있고 조명 설비도 있어요, 사실. 근데 이 전기나 통신이다 그러면 홈 네트워크도 사실은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전기 설비 따로, 홈 네트워크 따로 제가 교재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수 전기 설비는 순수 전기,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전기 기사처럼 시험 문제가 과거에 나왔었어요. 뭐 1회, 2회, 3회 이때는 나왔는데 지금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나오지 않고 주로 운송이나 조명 설비 등 관련되는 아주 기본적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조금 부담이 없을 거고, 다만 우리 주택관리사 공부하시는 우리 분들 중에는 우리 전기 자율증 시작하신 선생님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 입장에서 사실 불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좀 어렵게 나와야지 맞히는데, 그죠? 혹시 전기 관련 그쪽 갖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예, 안타깝게도, 그죠? 예, 옛날에 초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게 나왔어요. 그래서 전기사님들이 굉장히 유리했어요. 근데 지금은 왜 그러냐면, 주택관리사님, 여러분이 주택관리사 소장님이 되신다면 전기기사님 업역이 따로 있죠. 따로 있어서 관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협력자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과거에 비해서 최근 추세는 가볍게 나오고요. 다만 이제 운송이나 조명 설비는 가끔 나오고, 홈 네트워크는 사실은 학술적 분야가 아니에요, 지금. 왜냐하면 홈 네트워크라는 걸 건축과에서 배우지도 않고 건축 설비과에서 배우지도 않아요. 그렇긴 한데 이제 건축물이 자꾸만 인텔리전트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쪽에 어떤 제어가 많다 보니까 그래도 주택관리사님들께서 홈 네트워크에 관련되는 기본적인 용어나 관련되는 법률적 내용들은 좀 숙지를 하라라는 의미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얘는 우리가 얘기하는 순수 설비적인 내용보다는 법령에 관련되는 내용을 긁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방법이 법령에 가깝게 공부하시면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스 설비는 굉장히 위험하긴 하지만 매년 나오지 않고, 매년 나오다가 이제 한 해 정도 뛰어넘기도 해요. 그래서 가스 설비는 뭐 두 문제, 세 문제가 아니라 나오면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기도 하는데, 건너 나오고, 조명도 마찬가지예요. 조명 같은 경우도요, 매년 나오지 않고 나오면 한 번씩 나오는데요, 건너 나와요. 그래서 현재 이렇게 지금은 이제 후반부는 이렇게 크게 이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공부했던 공조 한 번만 더 정리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공기조화 설비라는 걸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렸어요. 그림 그리면서 설명드렸는데, 우리 틀 한번 만들어 줄게요. 지난번 공부했던 공조 틀은 뭐냐면, 이 공기조화 설비라는 것은, 그렇죠? 공조 설비는 이렇게
구분을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전수 방식이라는 게 있고, 그렇죠. 이 전공기 방식이라는 방법이 있었어요. 이 전수 방식이 가장 대표적인 게 FCU 방식, 팬 코일 유닛 방식이죠. 이거 다 아는 거죠. 뭐라고요? 팬 코일 유닛 방식. 다시 한번 뭐라고요? 팬 코일 유닛 방식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이 전공기 방식은 이렇게 해서 단일 덕터란 방식이 있었고요. 그렇죠? 이중 덕터란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단일 덕터란 방식을 다시 구분을 하면 단일 덕터 무시하면 우리가 그렇죠. CAV라고 하는 그렇죠. 풍량 방식과 VAV라고 하는 변 풍량 방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 공기조화 설비는 난방까지 합은 6문제, 7문제가 나와요. 20문제 중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난방, 냉방, 공조하면 6문제, 7문제예요. 사실 오늘 공부하는 이 양이 6, 7문제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공기조화 설비가 그만큼 비중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현재 여러분 잘 알죠? 변풍량 방식 쓰인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에너지 무슨 방식? 그렇죠. 에너지 절감형 공기조화 방식이다. 이중격투 하면 에너지 다소비형. 뭐라고요? 에너지 다소비형. 다시 한번 뭐라고요? 에너지 다소비형. 그러니까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이중격투 방식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각각의 특징들을 공부했었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전수 방식은 물을 쏘니까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 특징적인 점 중에 하나는 전수, 물을 씁니다. 물을 쓰니까 배관이 금방 녹슬어요? 아니면 오래 가요? 금방 녹으니까 우리는 내구성이 좋다, 안 좋다? 내구성이 안 좋다라고 할 수 있겠죠? 내구성은 이제 수명인데 아무래도 물을 담고 있기 때문에 수명이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 전수 방식 중에 자, 우리 외기냉방이 돼요, 안 돼요? 외기냉방. 이코노마이저 시스템 뭐라고요? 이코노마이저 시스템 공부했던 거죠. 뭐라고요? 이코노마이저 시스템 이런 게 돼요, 안 돼요? 아니요,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앞에 계신 분이 혹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야 거의 고수인데, 그죠? 예, 고수죠? 돼요, 안 돼요? 확실히 안 돼요? 예, 좋습니다. 안 된다. 예. 눈길을 이렇게 줬는데 절로 갔군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번 기억해.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오염실에 적합해요, 부족해요? 오염이 있는 실에는, 오염이 계속되는 실은 적합하지 않다. 왜 그러냐면 이 별도로 이제 공기 조화를 해가지고 신선한 급기가 배기가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순한 공기가 계속 오염된 공기가 순화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요거 단점을 항상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 냉동, 그렇죠? 냉동 원리 공부하셨죠? 냉동 원리 뭐가 있었어요? 압축식과, 그렇죠. 압축식과 흡수식이에요. 압축식은 보통 가스 같은 걸 써요. 그렇죠? 흡수식은 냉매를 뭘 쓴다? 그렇죠. 물을 쓴다. 물을 쓴다. 그럼 압축식과 흡수식을 딱 비교해 보면 압축식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예년 속도가 빨라요. 가스니까. 하지만 물을 쓰는 흡수식은 좀 시간이 좀 걸리고 등치가 좀 크겠죠. 근데 압축식의 중요한 포인트는 무슨 과정이 있어요? 압축과 팽창 과정이 있죠. 흡수식은 압축과 팽창 있어요, 없어요? 없고 흡수와 무슨 과정이 있어요? 흡수와 재생 과정이 있죠. 포인트가 뭐냐면 증발과 응축은 공통상이잖아요. 근데 공통상은 얘기할 수 없고 특징이 뭐다? 요거 흡수와 재생이고 압축과 팽창이에요. 그러면 압축식 냉동기는 압축과 팽창을 가스로 폭발하고 다시, 그렇죠? 압축하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진동이 크다, 작다? 진동이. 압축과 팽창은 또 진동이 얘는 크겠고 얘는 진동이 작겠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이 지난번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설 개론이라는 그 과목 자체가 굉장히 넓죠. 넓고 굉장히 많은 걸 해요. 그렇죠? 뭐 이렇게 뭐 많은 걸 하는지, 그죠? 그런데 이제 그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원리도 있고 근데 암기를 해야 될 내용도 있지만 많은 내용을 암기가 가능해요. 그렇죠? 근데 암기를 할 수 있긴 하지만 이 암기를 한다는 건 아무래도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암기할 수 있는 순수, 진짜 암기를 해야 될 것 빼놓고 대부분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해를 하려고 노력한다면 좀 더 쉽게 오래 기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제가 쓰지 않지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사이클이 있어요. 증발부터 나옵니다. 증발, 이제 기억해요. 증발, 그 다음에 압축, 그 다음에 응축, 그 다음에
팽창. 자, 흡수식은 증발부터 시작해. 증발, 그 다음에 흡수, 그 다음에 그렇지 재생, 그 다음에 응축.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공통사항은 뭐예요? 공통사항은 우리가 요 증발과 응축, 증발과 응축은 공통사항인데 얘는 특징이 압축과 팽창은 얘는 특성이 흡수와 재생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아마 수업을 이렇게 듣다 보면 이제 아시겠지만 일단 복습하십니까? 복습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빨리. 어우, 야, 우리 학원에 역시 복습률이 좋네. 야, 그렇죠? 예, 수백 명이 복습을 했대, 그죠? 야, 예, 참 대단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 학원의 특징들은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합격률이 학생이 많이 나오실 거야.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이런 과정을 딱 이해했다면, 자, 또 물어보는 거야. 자,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증발을 합니다. 자, 손 대고 한번 뭐 해보는 거야? 코 해봤어요. 지금 어때요? 호하면 시원하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냉동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이 뭐라고 그랬었죠? 그렇지. 요거 까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냉동 목적. 자, 그러면 이제 방열, 열을 식혀줘야 돼. 방열, 열을 버리는 거야. 열을 버리는 과정이 무슨 과정이죠? 그렇지. 그렇죠? 응축. 방열. 냉동이 아니라 분명히 방열이라는 거. 요거 이제 우리 실무 과정에서 나오잖아요. 실무에서도. 그래서 사실 실무랑 이 시설이랑은 약간 중복이 됐기 때문에 제 생각은요. 둘 다 듣는 게 좋아. 1차 공부만 하시지 말고요. 2차를 같이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 시설 개론이라는 과목이 굉장히 넓게 펼친 과목인데 시설에서 안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어디서? 실무에서 꼭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실무는 규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제로 근무하시면 시설 개론의 기본 원리를 가지고 실무 규정을 좀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이 관리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실무와 시설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같이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배가 됩니다. 배가. 그래서 아마 우리가 비슷한 과목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시설은 주로 이론적인 분야가 많고요. 실무는 어떤 실무적 규정이 많기 때문에 그걸 함께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한테 실제 도움이 됩니다. 시험 성적에도 도움이 되고요. 같이 공부하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어. 여기 끝이에요. 여기. 그렇죠? 요거 끝이고 앞으로 이제 우리 기본서 과정일 때는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필요한 부분을 제가 설명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제 우리 전기 설비 이제 오늘 알아보는 거야. 이 전기 설비 우리 요약집에 내용도 별로 없죠?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실제 순수 전기적 내용은 많이 이제 시험에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늘 나오긴 하지만 여기 순수 전기적인 내용이 아니라 기타 등등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끔 지난번 여쭤보더라고요. 아니 전기 설비 기초및 수변전 설비가 1, 4, 5, 9, 13, 14 나왔다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많이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응? 딱 보면 알잖아. 그래서 제가 색을 쓸 때는 항상 고민하는 게 뭐냐면 기출문제 유형을 집어넣어요. 왜 그러냐면 출제를 하신 분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향후에 예상되는 문제도 추세라는 게 있어요. 추세. 그 추세가 뭐냐면 모든 걸 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중심 공부하셔야죠.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게 추세예요. 뭐냐면 우리 교재를 딱 보면 이제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알겠지만 필요한 거대로 무조건 다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시험에 꼭 필요한 거 중심으로 많이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많은 내용을 공부해서 합격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내용을 함축적으로 공부하면 훨씬 더 빠르죠. 왜? 예를 들어 내가 1에서 1000까지 외우고 싶죠라고 해서 1000까지가 나오는데 1000까지를 나와서 여러분 시험장 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야? 사람의 한계라는 게 1000 중에 반 기억하기 쉽지 않죠. 그렇죠? 근데 저는 뭐라 그래? 한 600개만 공부합시다. 600개만 공부하면 어떻게 돼요? 공부량이 줄어드니까 훨씬 더. 그렇죠? 훨씬 더 여러분이 시험장 가서 확실하게 기억날 수 있는 게 있겠죠. 그거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수하게 많은 걸 설명하는 것보다 꼭 시험에 필요한 것들 중심. 하지만 기초강좌니까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전기 이해를 한번 하도록 할게요. 기본 내용이니까. 자, 우리가 전력 생산을 한다 그래요. 전력. 발전을 한다고 하죠. 발전. 전기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발전. 전기를 만들어주죠. 만들어주면 어떻게 해야 돼? 보내야 되니까 뭐라 그래? 송전이다. 뭔가 보내준다, 돈을 준다는 거지. 에너지를 준다는 거야, 송전. 초기에 발전할 때는 아주 높은 전압을 가지고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높은 전압을 가지고 송전을 하니까 이제 중간중간마다 이제 기지별로 있겠죠. 이제 약간 전압을 낮춰주기도 하겠죠. 어쨌든 이렇게 송전을 하고 쭉 우리가 도시까지 왔어요. 도시까지 왔는데 이런 전압은 아주 높기 때문에 높아요. 높아. 근데 이 전압을 우리가 큰 건물, 대규모 건물의 전기를 받아요. 한국전력으로부터. 그럼 내가 이렇게
한전에서 전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들어가야 돼? 수전이라고 해야 돼. 수전. 뭐라고요? 수전.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전력을. 수전이다. 수전. 전기를 받는 거예요. 수전.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22,900V를 내가 받았다 치자고요. 그 22,900V를 한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상용 전력은 얼마입니까 지금? 220이요. 어떤 문제가 생겨요? 너무나 세죠. 너무 세죠. 그렇죠? 우리 전기기사님들 많으시니까 잘 알 거야. 이 22,900V를 직접 우리가 뭐 테레비 플레이에 꽂으면 박살 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현재 수전을 했지만 이거 직접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때는? 내가 필요한 전압으로 낮춰야 되죠. 그럼 뭐라고 그래요? 변전. 그래서 여러분 아마 옛날에 아마 우리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아주 그 옛날에 보면요. 도란스라고 있었어요. 그죠? 집집마다. 그죠? 도란스 있어가지고 220을 110으로 받고 막 그랬잖아. 그죠? 옛날에 도란스가 있었다면 지금은 없잖아. 그죠? 왜? 옛날에는 110, 200V를 뭐 겸용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때는 우리가 쓰는 제품에 따라 110V용이 나오니까 그걸 낮췄단 말이에요. 집에서. 그쵸? 지금은 다 220V 상용으로 나오고 전기 제품도 다 220 나오니까 큰 관계가 없어요. 하지만 과거에는 집집마다 이 도란스라는 게 있어요. 특별히. 그죠? 야, 이게 뭡니까? 트랜스 얘기하는 거죠. 트랜스. 변전하는 거. 변전하는 거. 그럼 일단 그럼 수전 변전을 하니까 뭐라고 줄이면 수변전. 뭐라고요? 수변전. 수변전이다라고 해서 아마 여러분들 큰 건물이나 아파트 보면 지하에 보면 큰 판넬들이 있어요. 그렇죠? 전기선 막 올라와 있고 그죠? 아마 여러분 한 번도 안 가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지하 기계 전기실 한 번도 안 가봤다. 가보셨어요? 뭐가 뭔지 모르는지 지하는 가보긴 했어요. 그렇죠? 근데 뭐 잔뜩 전기선 들어오고 막 그래서 두꺼운 케이블 그죠? 보셨군요. 또. 다 보셨군요. 예. 우리 저기 가장 젊으신 분. 가보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이 전기 판넬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수변전을 해. 수변전을 하면 이때 내가 뭡니까? 필요한 전력을 우리가 보내줘야 되는데 건물이 커. 건물이 큰데 얘네들을 여기 각각 층별로 이렇게 작은 분전반이 있어요. 뭐라고요? 분전반이 있어. 분전반. 분전반. 그래서 우리가 건물 보면은 각 층마다 분전반 규모가 클 때는 일정 거리마다 분전반을 설치합니다. 그렇죠? 설치해서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보내줘. 자, 그럴 때 보내줄 때 뭐가 필요하다 여기? 분배를 해야 되니까 뭐가 필요하다? 배전.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야? 수변전하고 뭐 한다? 나눠줘야 되니까 각 층별로 그렇죠? 각 층별로 나눠줘야 되는데 한 번에 보내주면 위험하니까 어떻게 돼요?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배전해서 다시 각각 뭐다? 이렇게 분전까지 가는 거예요. 분전반까지. 그럼 이렇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분전반까지 이르는 이 시설을 우리 뭐라 그래요? 간선이라고 하죠. 간선. 여러분 도로 중에 간선도로라고 있죠. 간선도로는 큰 도로에 아니면 작은 도로예요. 예? 작은 도로예요. 동부간선이 작은 도로인가요? 사실 우리가 이 간선도로라고 있고 보조간선이 있고 이렇게 나와요. 그럼 간선도로는 뭐냐면 우리가 원래 간선이라는 의미는 중요한 선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간선도로 하면은 지역과 지역, 동네와 동네 사이에 있는 큰 도로를 간선도로를 하고요. 그 사이에 있는 작은 도로를 보조간선도로 이렇게 집산도로, 국지도로라고 해요. 그럼 그게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이 배선이 어디까지? 분전반까지 이르니까 이걸 뭐라 한다? 간선. 이후에는 분기회로라고 구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변전에서 분전반까지 이르는 그 선을 뭐라고 한다고 그러면 간선이라 하는 거예요. 간선. 용어정이 나올 수 있겠죠. 수변전에서 분전반에 이르는 그 코스를 뭐라 한다? 간선. 그 다음에 이 분전반에서 나가는 각각 회로들을 분기회로. 그럼 이 분전반을 딱 열면 여러분 판넬 조그만 거 열어봤죠? 열어보세요. 그럼 열어보면 이렇게 각 선들이 막 있어요. 선들이. 그렇죠? 그래서 쫙 선들이 연결이 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맨 끝에 가면 뭐가 있어? 맨 끝에 가면 이렇게 플러그가 있고 뭔가 여기 전기 제품이 있겠죠. 맨 끝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이렇게 각각 요 분전반에서 필요한 기기까지 배선을 하는 공사를 해야 돼요. 이걸 뭐라 한다? 배선공사를 하는 거예요. 배선공사. 그래서 현재 우리 강의실도 보면은요. 그렇죠. 강의실도 보면 이렇게 플러그에서 꽂혀 나오긴 했지만 일부 요 강의실 말고 저 옆 강의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몰딩 같은 걸 해가지고 콘센트를 따로 인출하기도 하죠. 그렇죠? 이런 것들 몰딩도 있고 금속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버스 석트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뭐라 그래? 배선공사다. 내가 필요한 기기까지 선을 어디다가 필요한 장소까지 인출해서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을 배선공사라고. 여기 뭐가 들어갈 수 있어? 조명도 들어갈 수 있어. 조명. 조명도 들어갈 수 있어. 조명도. 이런 조명도 결과적으로 뭐야? 조명이나 여러 가지 기기들 있죠? 전기 기기도 있는데 이걸 다 뭐라 합니까?
우리가 전력을 소모하는 이런 걸 다 뭐라고 할까요? 전력을 소모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 정기사님 뭐라고 합니까? 아유, 그렇죠. 제가 너무 쉽게 말씀했더니 우리 전문가들은 오히려 모를 수도 있어, 그죠? 하지만 뭐 아시면서 자 보세요. 그럼 우리가 뭐냐면 자, 이 현재 수변전 설비를 해야 돼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수변전 설비를 하면서 야 지금 수전하고 변전하고 배전하고 분전반 설계를 쫙 해야 돼요. 그럼 이때 내가 이 수변전 설계를 할 때 개통을 검토할 때 가장 포인트가 뭐냐라고 하면 여러분이 아까 최초로 뭐라 그랬어요 지금 규모가 크다 작다 큰 건물이라면 이렇게 하지만 작은 건물 이렇게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겠지. 작은 건물은 뭐냐면 작은 건물은 이렇게 뭐 우리 이제 골목가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여기 이제 주상 변압기라고 있어요. 주상. 응? 여러분 골목길 같은 데 가면 우리 학원 뒤쪽에도 골목길 있죠. 주택가들 보면은 전봇대 근처에 이렇게 변압기 달려 있죠. 달려 있고 여기서 이렇게 선이 갑니다. 그러면 이러한 주상 변압기에서는 이미 뭐다? 22,900 세니까 어떻게 전압을 낮춰주고 220볼트로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죠? 작은 경우는 이 큰 건물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자 우리가 받았을 때 직접 우리가 전압을 받아서 변전을 하고 배전하는 거냐 아니면 주상 변압기를 통해서 할 거냐라는 것은 뭐와 관계가 돼요? 건물의 규모. 그럼 건물의 규모를 또 다른 얘기로 하면 지난번에 냉난방 공기저하 공부하셨죠? 냉난방 공기저하 공부하셨죠? 냉방 설비, 난방 설비 공부하면서 자 우리가 한마디로 자 실내에 난방 설비를 해야 되는데 라제타가 많이 필요하대요. 뭐 때문에 많이 필요한 거예요? 부하가 크니까 작은가? 그렇죠? 부하가 크니까 그러죠. 부하가 크니까. 그럼 전기 설비에 필요한 시스템을 설계할 때 가장 기본이 뭡니까? 부하죠, 부하. 이것도 부하죠. 뭐냐면 우리가 난방 설비, 냉방 설비 할 때도 뭐라 그래요? 부하가 크면 그만큼 여러 가지 기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전력도 부하가 크다면 그만큼 설비 종류가 달라지는 거죠. 건물이 크나 작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부하 종류가 부하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설비의 시스템의 가장 기본적인 수변전 시스템을 결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뭐라 한다? 부하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가 전력을 소모하는 이런 각종 이런 기기들 다 뭐라 한다? 다 부하의 종류에 속하는 거예요. 부하를 먼저 검토하면 나머지 시스템 설계가 가능하겠죠. 이게 전기 설비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큰 건물은 뭐다? 수변전실의 배전반에서 다시 어디까지? 분전반까지 가는데 이걸 뭐라 한다? 간선이라 하고 분전반 이후에서 각종 부하까지 연결하는 이런 걸 다 우리가 분기회로로 하는데 이때 이 분기회로 끝에 있는 게 바로 뭐다? 부하의 종류에 따라 설계의 어떤 시스템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작은 건물은 뭐다? 그냥 220볼트로 한 방에 주상 변압기 통해서 받겠다. 이 주상 전봇대 위에 있는 변압기 이런 의미 됩니다. 원래 의미가 주상 변압기 뭐라고요? 주상 변압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전기예요. 그 다음에 전기에 대한 가장 기초가 뭐냐? 전기초가 이 전압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전압이 뭐냐? 그러면 전압은 이 볼테이지 V라고 하는데 전압은 I 곱하기 R이다. I는 우리가 암페어, 암페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해요. 암페어라 하고 얘를 전류를 하고 얘는 오음이라고 부릅니다. 오음이라는데 얘는 우리 저항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이것은 우리 전기 설비뿐만 아니라 우리가 초중고등학교에서 전기 설비를 가장 먼저 가르쳐 줄 때 선생님들이 V는 I라는 공식을 꼭 기억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다. 이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전압은 뭐 IR, V는 IR이라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P는 전력이라고 그래요. 전력. 이 전력은 어떻게 계산하죠? 그렇죠. VI. 바로 나오시잖아요. 뭐냐면 전력이라는 것은 우리 전압과 그 다음에 전류를 곱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거는 몰라도 돼요. 시험에 잘 안 나오거든.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전기적 기초잖아요. 기초 강좌니까 그래도 뭐 전압은 V는 IR이고 전력은 전압 V는 IR이고 P는 VI다. 이 정도는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를 해요. 교류, 직류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형광등이나 텔레비전에 연결되는 그 전류는 우리 전기적 시스템은 교류일까요? 직류일까요? 예? 교류죠. 대부분 교류란 말이에요. 교류. 직류는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합니다. 근데 교류는 뭐야? 이렇게 얘가 이렇게 위상차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는 뭐냐면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리 현재 사용되는 이 교류에 우리
60Hz라는 얘기를 해요. 60Hz. 이 사이클이 60Hz라는 얘기는 뭘 얘기해요? 1초에 60번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현대 형광등이나 아니면 텔레비전 봤을 때 전기가 일정하게 오는 것 같지만 전류가 일정하게 오는 것 같지만 그게 사실은 일정한 게 아니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기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기복이 있는데 그게 그 기복이 1초에 몇 번? 60번을 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빨라요, 늦어요? 1초 60번이면 무지하게 빠르죠? 무지하게 빠르니까 우리는 잘 인지를 못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쓰는 전력은 다 교류도라. 그럼 이때 왜 교류를 했을까? 일정한 직류가 좋을 것 같은데 고민을 많이 하죠. 근데 사실은 이걸 초창기 그 전기에 대한 에너지를, 전기에 대한 발전 원리를 초기에 우리가 발견했던 사람들이 상용화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발명가들이. 근데 회의를 했대요. 직류를 하면 좋을까? 교류를 하면 좋을까? 그래서 우리가 회의를 했답니다. 진짜로. 왜? 옛날에 처음에 전기를 발생하고 나서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직류로 하자, 교류로 하자. 학자들이 엇갈렸다는 거예요. 교류를 하자, 직류를 하자. 그럼 직류는 아까 얘기했지만 시간이 가면 일정한 힘을 줘요. 전기 에너지를 얘기해서. 그럼 교류는 기복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직류가 좋긴 하지만 그렇죠? 우리는 교류를 쓰는 게 훨씬 더 상용이 낫겠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교류의 어떤 이런 변전 시스템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이 변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이렇게 22,900V를 뭐다? 220V를 만들어줄 수 있죠. 쉽게.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이제 장단점이 좀 있는데 그 중에 장점이 교류 전력이 훨씬 더 장점이 많아서 그러면 생산할 때 뭐를 발전해서 생산할 때는 교류로 하고 다만 필요한 시스템 예를 들어 특별한 엘리베이터 고성용 엘리베이터라든가 특별한 시스템일 때만 뭐다 직류로 변환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라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들어가는 상용은 대부분 뭐다 교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교류인데도 분명히 직류를 꼭 써야 할 게 있다 그러면 그때는 그 부분만 뭐다 직류로 바꿔서 사용을 하자라고 했던 겁니다. 그럼 현재 자 교류와 직류가 있어요. 교류와 직류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현재 전압은 V는 IR이라고 공부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 교재를 쫙 보시면 뭐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전력량이라고 나오는데 V 곱하기 I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단상과 삼상교류가 틀리죠. 그럼 뭐가 들어가요? 현재 보면 분명히 전력에 대해서 그렇죠? 전력에 대해서 단상과 삼상교류가 있어요. 삼상권수. 근데 V 곱하기 I 곱하기 뭐가 들어가요? 역률이 들어가고 얘는 V 곱하기 I 곱하기 역률이 얼마가 들어가요? 루트 3이 들어가요. 3. 그럼 이 삼상이라는 건 뭐냐면 자, 이 교류가 들어오는데 이 교류가 이렇게 상이 몇 개 들어온다는 얘기야. 하나, 둘이죠. 그 다음에 뭐가? 하나 더 하면 세 개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교류 전력이. 그러면 삼상일 때와 단상일 때 봤더니 여기는 VI 곱하기 역률. 그쵸? 같죠? 루트 3이 들어가요. 그럼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큰 건물, 특히나 우리가 그 건물에 예를 들어서 교류 전력을 받아야 되는 것들, 특히나 이제 전동기나 모터 같은 거 있죠? 회전 물체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 이런 종류들은 보면은 한 가지 전압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뭐 2개 이상 전압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220V와 예를 들어서 그렇죠? 220V와 뭐 380V를 동시에 요구한다. 우리 가정집은 220V 하나만 있으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일정한 건물들은 뭐 엘리베이터 있다든가 특별하게 어떤 전동기 같은 게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380V 삼상 교류가 훨씬 유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 보세요. 220V는 우리가 들어갔는데 380V가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얘는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220V를 다시 맞춰주려면 다시 또 이제 변전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삼상교류를 쓰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자, 얘는 하나만 쓰는 데는 유리해, 단상이. 그쵸?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자, 루트 3이 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자, 220V 있죠? 220V에다가 1.73 한번 곱해 보세요. 지금 해 보세요. 얼마가 나올까요? 예? 385 나오죠? 뭘 얘기하냐면 삼상일 때보다 효율적이라는 얘기예요. 삼상일 때. 여러 종류의 전압을 쓸 때는. 그럼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제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삼선, 4선식이라는 방식이 나중에 나오는데 루트 3이란 값이 어디 써먹는다. 이렇게 써먹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현재 그러면 이제 역률이 문제가 돼. 요건 이제 기억하면 돼. 그냥 기초강좌니까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나중에 그냥 암기를 해도 되고 제가 설명드리는 걸 통해서 이해를 해도 되는데 역률값이 있어. 역률이야. 역률. 그럼 이 역률값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이 교류는 분명히 뭐다 이렇게 위상차가 있다고 그랬죠. 위상차가 있는데 이 교류 같은 경우는요.
자, 이렇게 전압. 전압은 전압이라고 하는 의미를 좀 더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물 있죠, 물. 물은 어디서 떨어져요?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밑으로.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죠. 전기적 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런 전압과 실질적인 전류가 똑같이 보세요. 전압과 전류가 이렇게 박자가 맞죠, 지금? 전압과 전류가 있다고 할 때 이렇게 박자가 맞아요. 박자가 맞은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코일 같은 거 있어요. 자. 전류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물길 같은 거예요. 물이 막 떨어지죠. 폭포수부터. 그럼 뭐야? 물길이 막 생기죠. 물이 흘러가는 건 뭐야? 전류라 생각하시면 돼요. 전기 에너지에서. 그러면 자, 우리가 길을 가는 거야. 길을 가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요런 길을 가면 어때요? 잘 가기 속도가 빨라 늦어져요. 늦어지죠. 똑바로 가면 무지하게 빠르죠. 그렇죠? 전압은 위상차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바로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 전류는 내가 물길처럼 흘러가야 되는데 얘가 잘 흘러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란 얘기예요. 그럼 뭐가 생긴다? 속도차가 생겨요. 시간차가 생겨. 그럼 자, 만약 똑같이 가야 되는데 똑같이 얘가 뭡니까? 늦어지는 거야. 잠깐만. 늦어지면 어떤 거 생겨요? 여기서 늦어짐에 따라 위상차가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아까는 같았죠. 얘를 동상이다 그래요. 동상. 전압과 전류 위상차 같은데 얘는 뭐가 돼? 늦어져요. 늦어지는 걸 뭐라 그래? 여러분 지각하지 말라 그러죠? 지각하지 말라는 걸 우리 무슨 전류라고 그러죠? 지상이라 하고 지상전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아까도 했지만 전압과 전류가 같은 상으로 딱 다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여러분 손뼉을 딱 치는 거야. 이렇게. 손뼉을 딱 치면 맞아야죠. 근데 엇박자 나면 어떻게 돼요? 잘. 손뼉이 안 쳐지고 그만큼 에너지가 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뭐냐면 여러분은 에너지 수익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손뼉을 딱 맞춰주는 거야. 전압과 전류를 위상차에 맞춰주는 거야. 근데 만약 이게 엇박자가 나면 잘 안 맞죠? 안 맞으면 뭐가 돼? 열심히 했는데 소리가 안 나.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럼 전기에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왜? 여러분이 공학적으로 이렇게 전기기사 공부한다면 그렇게 공부는 안 하겠지. 하지만 우리가 쉽게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 동상이 생겼고 얘는 뭐다? 유도성 코일 같은 거. 유도성 코일 같은 것 때문에 뭐가 생겼다? 늦었다. 지상이 생겼어. 그럼 자, 지상이 생기면 효율이 좋아져 나빠져요? 전기적 효율이. 나빠지죠. 당연히 그럴 거 아니야. 자, 아까 했죠. 제가 목적이 뭐라 했어? 손뼉을 써 소리를 내야 돼. 근데 엇박자가 나니까 소리 잘 나야 안 나요? 안 나는 거야. 뭐 때문에? 지상전류 때문에. 지상전류 생긴 이유가 뭐다? 길이 복잡해. 유도성 코일 때문에. 유도성 코일. 유도성 코일 같은 게 생기면 전류는 빨리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지상전류가 생겨. 그럼 지상전류를 지각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일찍 오시긴 하지만 한 5분씩 지각하는 거야. 그러면 5분씩 지각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서 나갈 때, 사무실 나갈 때 몇 분씩? 5분씩 일찍 가면 되잖아요. 그쵸? 여러분 다 얘기했잖아. 뭐냐? 우리가 분명히 동상에서 지상이 생겼어. 자꾸만 지각을 해. 그럼 지각되면 잘 효율이 떨어지고 안 된다는 거야. 그쵸? 공부도 못하고. 그럼 지각을 안 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빨리 가면 되죠. 빨리 가니까 얘 지상과 반대가 뭐예요? 결국 진상이라 해서 진상이라 했었죠? 그럼 진상을 한다는 얘기가 뭐야? 상을 미리 충전작용을 통해서 앞으로 먼저 내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각하지 말라고 어떻게 해라? 좀 일찍 나가는 거야. 전류 일찍 보내. 그쵸? 그럼 어떻게 돼? 나중에 딱 맞겠죠. 그러면 이 진상에다 뭘 붙이면 돼? 기계 쓰면 콘덴서. 그렇죠? 진상 콘덴서. 진상 콘덴서는 결과적으로 막 역류를 좋게 해, 나쁘게? 좋게, 효율을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그 시험에도 나왔잖아. 진상 콘덴서의 역할은 전기적 문제다 아니면 효율성 문제다? 효율성 문제예요. 그럼 효율성 문제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에너지 절약 관계 있다 없다? 있다죠. 왜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엇박자가 난 상태로 계속 전기 쓰면 어떻게 돼요? 내가 전기를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전력을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잘 해요? 못해요?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에너지 절약과도 관계가 돼요. 그래서 현재 에너지 절약 검토할 때 뭐 들어가요? 역류 검토 들어갑니다. 에너지 절약 검토서 안에 뭐가 들어가요? 역류 검토 꼭 들어간단 말이죠. 왜? 역률이 나쁘면 그만큼 필요한 만큼 존재도 불구하고 지가 쓴 거야 못 쓴 거예요? 못 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에너지 절약과도 관계가 되고 뭐 또 효율과도 관계가 되지만 안전성과는 크게 관계는 없겠죠? 그렇죠?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그럼 자, 진상 콘덴서는 결과적으로 뭐라고 한다 아까? 우리 효율이라고 했는데 효율을 뭐라고 했다? 우리 전기에선 역률을 뭔다? 개선하는 기기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역률을 개선하는 기기. 이게 바로 뭐라고요? 진상 콘덴서. 그럼 다시 한번 진상 콘덴서는 뭐라고요? 역률을 개선하는 기기. 그렇죠? 역률을 개선하는 것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역률이란 개념이, 자, 그럼 역률이 큰 게 좋다, 낮은 게, 작은 게 좋다? 0.9. 그렇죠. 너무너무 엔지니어적이에요. 왜냐하면 역률이 너무 역률값이 좋아서 오버가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나쁜 현상이 생기니까 1에 가까운 게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역률값은 얼마냐? 0에서 1값인데 어디? 1에 근접하는 게 좋더라. 1에 근접. 그죠? 1에 근접. 1에 가깝게. 그럼 자, 0에서 1에서 1은 뭐라고 그래요? 상대적으로 크다, 작다? 크다. 얘는 작다. 그러면 역률값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어쨌든 0에서 1 사이 범위에서 큰 게 우수하더라. 그쵸? 큰 게 우수하더라. 요거 시험에 몇 번 나왔던 거죠?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이 역률값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냐 그랬더니 요 세타. 요만큼 늦어진 거 있죠? 이 늦어진 것 정도를 우리가 뭘로 표현하냐면 함수로 표현을 하는데요. 삼각함수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자, 여기 위에 있는 게 커요? 밑에 있는 게 커요? 위가 크죠? 얘는 작죠? 그럼 얘는 뭐냐면 얘는 우리 겉보기 전력, 피상 전력이라 그래요. 내가 눈에 보일 땐 얼마만큼? 요만큼을 줘야 되는데 실제로 얘는 작아지니까 뭐다? 유효 전력이고 요 사이는 뭐다? 무효 전력이라 그래요. 무효 전력. 어쨌든 피상 전력이 가장 크잖아요. 눈에 보이는 전력이 이제 큰데 실제로 우리가 유효 전력이 작아지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 요 위상차를 뭘로 표현했다? 위상차를 각도 세타로 표현한 거예요. 왜? 우리가 요렇게 그래프에서 요런 각도로 표현하기도 해요. 우리는 각도로. 그럼 이 각도를 표현했어. 그러면 현재 뭐 사인 코사인 몰라도 돼요. 그냥 뭐냐면 일단 피상은 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유효는 작죠. 그럼 이 값이 뭐다? 이 값을 역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률값은 시장 전력은 크고 유효 전력이 작은데 이걸 역률이라고 합니다. 역률. 그러면 자, 역률이 1이란 얘기 뭐예요? 피상과 유효가 거의 같아지면 되는 거죠. 그럼 한마디로 지각을 전혀 안 하면 뭐가 돼요? 지각을 전혀 안 하면 그 값은 얼마가 돼? 1이 되는 거야. 자, 보세요. 얘가 1인데 지각을 안 했어. 얼마가 돼? 1. 그럼 얼마가 나와? 1. 그쵸? 자, 피상은 1이야. 지각을 했어. 얼마큼 됐어? 0.5칸 늦으면 얼마가 나와? 역률이 0.5. 그럼 생각해보세요. 0.5을 집어넣어보세요. 그럼 단상 전력이야. 전기 에너지 힘이죠. 전기 에너지 힘이 V 곱하기 I를 우리가 100이라 하자고요. 100. 100 곱하기 역률이 얼마다? 0.5면은 50밖에를 못하네. 그지? 효율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근데 만약 얘를 얼마로 보면 1로 보면 어떻게 돼요? 똑같아지죠?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그럼 역률값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큰 게 좋다. 0에서 1 사이에 존재할 때 큰 값이 좋더라. 우리 건축, 아시겠죠? 왜냐면 건축하시는 그 분들이 설비 좀 어려워하시죠. 전기 설비 특히나. 그죠? 왜냐면 전기 설비랑 타치를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여기 전기 하신 분도 있고 건축하신 분도 있는데, 저도 현장에서 꽤 있었어요. 있는데, 현장에 나가면요, 사실은 남의 걸 안 본다고 그래요. 왜 안 보냐면, 거기 건축 그 토목 정도 들어오고요. 전기도 들어오시고, 건축 당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각종 설비 다 들어와요. 기술자별로 들어오시는데, 제가 중요한 건 뭡니까? 건축 공정만 잘 맞춰줘야 돼. 다만 이제 건축 공정과 전기 공정이 잘 이렇게 뭐 간섭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면 나중에 공부하면 알겠지만 여러분 전기선 같은 거 보면 전기 박스가 어디 묻혀요? 콘크리트 안에 묻혀요. 그 콘크리트 안에 묻히면 뭐가 들어가요? 그 안에 철근이 들어가야 되는데 철근을 자꾸만 떼먹는 거예요. 그죠? 왜? 철근 사이가 복잡하니까 전기 금속함 만들 때요. 전기하신 분이 와가지고 막 불어요, 막 가스로. 그럼 어떻게 돼? 건축하신 분이 열받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미리 좀 검토해서 좀 보강도 할 수 있게 좀 해줘라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 우리 전기 하시는 분과 또 설비 하신 분이 또 이렇게 조명 같은 데서 많이 엉켜요. 설비가. 왜? 설비가 또 덕트가 막 지나가야 되는데, 그쵸? 조명을 하다 보면 배치가 잘 안 맞는 거예요, 또 막. 천장공사랑 또 겹쳐요. 또 천장공사를 잘 해야 되는데 조명을 아무 데나 만들 수 없고. 자, 보세요. 딱 보면 여기 조명들이 딱딱 선에 맞춰 있죠, 지금. 근데 만약에 조명하시는 분이 뭐라 그래? 그게 아니라 요 사이에다가, 요 중간중간 사이에다가 만약 그 천장들 만들어둔 천장들 다 뚫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항상 간섭이 생기는데, 그거 외에는 남의 일에 신경 써요, 안 써요? 안 쓰거든. 자기 일도 바쁘니까. 그래서 사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주택관리사님 입장에선
기본 개념 정도만, 그렇죠? 나중에 관리하셔야 되니까. 여러분은 주택관리사님은 뭐 전기나 뭐 소방이나 다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실무 다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두루두루 아셔야 되니까 일단 역류값이 뭔지는 좀 이해하시고, 그렇죠? 역류는 비산전력분의 유효전력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우리 기초 이론이에요, 기초 이론. 자, 그다음에 아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제 우리가 전기 설비 다시 보는 거예요. 전기 설비 보면 자 발전을 해서, 그렇죠? 송전을 하고 중간에 배전도 하겠죠. 거리가 멀면은 발전소랑. 하지만 이제 쭉 들어왔다 치고 여기서 한국전력에서 전기를 받는 건 뭐다? 수전. 그 다음에 전압을 낮춰주는 것은 변전이라고 하는구나. 변전. 그 다음에 이 변전에서 다시 가서 우리가 각 분전반들이 있어요. 층별로. 막 10층 건물이다 그럼 기본적으로 몇 개 필요해요? 분전반이 10층이 있겠지. 뭐 지하층 따로 있다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각 층별로 기본적으로 뭘 깔아준다? 분전반. 그럼 이때 우리가 전기를 한 선에 공급하는 게 따로따로 항상 나눠줄 때 뭐가 필요하냐면 서킷 브레이커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서킷 브레이커. 자, 뭐라고요? 서킷 브레이커. 브레이커는 뭐예요? 자동차 운전할 때, 그렇죠? 사고가 날 수 있어. 뭐 어떻게 합니까? 브레이크 밟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전기 사고가 나는데 전기 사고에 어떤 원인이 잘 몰라. 어떤 발생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네들은 네트워크로 다 연결돼 있으니까 그 선을 끊어줘야 되죠. 끊어줘야 되니까 각 이런 우리가 이 분기나 이런 지점마다 뭐가 필요하다 각각 아주 많은 서킷 브레이커가 필요한 거예요. 서킷 브레이커. 그래서 서킷 브레이커는 가정에도 있어요. 가정에도. 그렇죠? 여러분 갑자기 여름에 더워. 에어컨 막 틉니다. 그렇죠? 안방에도 틀고 거실도 틀고 막, 그렇죠? 막 트는 거야. 근데 뭐 텔레비도 틀고, 그렇죠? 막 그럼 전기 제품 다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갑자기 깜깜한 밤이 되죠. 그죠? 더운 시즌이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가장 먼저 뭐 하러 가요, 이제? 그렇죠. 두꺼비집. 근데 아파트는 두꺼비집보다 저기 신발장 옆에 있는 시꺼먼 거, 그렇죠? 예, 몰리드 케이스 서킷 브레이커 있잖아요. 서킷 브레이커. 얘 이제 노 퓨즈 브레이커라고 그래. 뭐라고요? 노 퓨즈 브레이커. 옛날엔 그 두꺼비집에 그 퓨즈가 있었지만 요즘에 퓨즈가 없죠? 퓨즈 없는 대신에 자동으로 차단시켜준단 말이에요. 그것도 말은 뭐예요? 그렇죠.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브레이커 종류가 고전압력, 저전압력 굉장히 많더라 이거예요. 이런 것들이 목적이 뭐예요, 결국? 사고의 발생 범위를 최소화해라. 다시 한번 뭐라고요? 사고의 발생 범위를 최소화해라. 다시 한번 뭐라고요? 사고의 발생 범위를 최소화. 이거예요. 이 목적이란 말이죠. 이렇게 해서 실제로 전기 설비의 가장 기본적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교과서 한번 볼게요. 교과서. 이 교과서 보시면 346조에 시험에 나왔던 건데요. 현재 그림 보이시죠? 그림 보이시는데 이 그림 별건 아니고요. 별건 아니고 우리가 꼬마 전구로 여러분이 아마 꼬마 전구 있다. 배터리 있다고 치자고요. 꼬마 전구를 이렇게 해서 뭘 연결해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꼬마 전구를 반짝반짝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회로예요, 일종의. 가장 기본적인 회로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이렇게 끊으면 뭐가 돼요? 스위치가 되는 거겠고. 스위치가 되는 거잖아. 스위치. 스위치. 연결했다, 안 했다. 연결해주면 뭐가 돼? 불 깜빡깜빡 들어올 거고, 연결 끊으면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보면 우리가 전류계가 나오죠. 전압계는 병렬이라고 나오죠. 전압계. 그 전압계는 뭐냐? 부하와 부하의 사이를 이렇게 연결해주면 얘가 바로 뭐다? 전압계가 되는 거고, 이 부하, 도중을 연결하면 뭐가 돼요? 이때는 전류계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압계는 병렬, 전류계는 직렬 연결을 해서 우리가 계측할 수 있구나. 이게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시험에. 그래서 전압계는 병렬, 전류계는 직렬이다. 이런 의미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하 도중을 연결하면 뭐가 돼? 전류계가 되는 거고, 부하 사이를 연결하면 전압계가 될 것이다. 이거 시험에 나온 거니까 한번 보시고요. 교재 347쪽에 보시면 전력량 나오죠. 아까 설명드린 이거죠. 오케이. 교류 역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설명드렸었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역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역률이라는 것은 직류에 필요해요? 아니면 교류에 필요해요? 교류에만 필요한 거예요. 그럼 역률값이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역률값은 높은 게 좋아요. 높은 게 좋은데 이 역률을 개선하는 게 바로 뭐라고요? 콘덴서. 그쵸? 콘덴서예요. 콘덴서 앞에 진상 붙이는 이유가 뭔지 알겠죠? 진상을 붙이는 이유는 뭐냐? 콘덴서의 충전장애를 통해서 뭐다? 전류를 좀 빨리 보내주는 거. 그쵸? 빨리 보내주는 거. 자, 그럼 이 역률을 개선합니다. 역률을 개선한다고 했어요. 그럼 역률 개선은 안전성 문제, 효율성 문제예요. 효율성 문제. 에너지력과 관계 있다, 없다? 있다. 그쵸? 관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항이라는 게 나오는데 저항은 어쨌든 뭐 설명 잠깐 드린 건데 이런 게 있다고 보시고. 예. 자, 그 다음에 교재 347에 공급
전압 구분이 나와요. 조합, 고압, 특별고압 나왔죠.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아까 제가 이런 예를 들었긴 했지만 건축 교과서는 이렇게 나와요. 조합, 고압, 특별고압을 직류와 교류를 구분합니다. 우리 건축 교과서 얘기해요. 전기에서 이렇게 얘기 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딱 보니까 직류나 교류나 비슷해 보이는데 틀린 게 뭐예요? 조합이랑 고압이죠. 특별고압은 관계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만 외우면 돼. 우리가 직류는 750, 직 7호고요. 교류는 얼마? 600V 초과이면 고압이다. 그래서 교류는 우리가 고압이죠. 고압일 때. 자, 지금 현재 뭐 받고 있어요? 교육. 교류 얼마다? 600. 직 7호. 끝나는 거죠?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것만. 그래서 교육 직 7호를 해서 조합과 고압의 경계를 구분하는구나. 넘기시고요. 배전 방법이 나와요. 배전 방법이 나오는데 단상 2선, 단상 3선, 삼상 3선, 삼상 4선이죠. 그럼 우리가 일반 주택은 뭘로 쓰겠다는 거예요? 단상 2선. 왜? 선이 몇 개 들어오니까? 2개. 그걸 단상 2선이라고 해요. 단상. 이 상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교류파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상 3식 의미가 없죠. 옛날에 도란스 필요할 때가 의미가 있어. 지금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큰 의미가 없고요. 삼상 3선은 왜 필요하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모터 같은 거 있죠. 모터 회전물체. 회전물체 있잖아요. 이 회전물체가 큰 거고 굉장히 공장 같은 데는 여러 가지 전기를 이용해서 뭔가 돌려서 생산할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삼상이 필요하거든요. 삼상. 그래서 공장 등에 전원일 때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삼상인데 3선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그럼 현재 이 그림표는 뭐냐면 자, 항상 뭐 하나 우리 이 회로도에 보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회로도 보면 여기다 그려줄게요. 여기다가 관련되니까 현재 여기서 우리 수변전 할 때도 딱 이 배전 방식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수변전 할 때도 우리가 현재 항상 이렇게 좌측에 있는 그림이 있고요. 우측에 있는 그림이 있죠? 좌측에는 뭐다? 아주 높은 고압이고, 아주 고압. 아주 높은 고압이고, 밑에는 뭡니까? 내가 낮은 저압을 공급받으려고 해요. 그럼 현재 고압과 저압을 만들어주는 게 뭐라 그랬어요? 변압기라고 그랬죠. 변압기. 그래서 현재 좌측은 뭘 얘기해? 아주 높은 전압을 얘기하고 위쪽에는 내가 상용하는 전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압과 전압을 뭐로 변전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재 보면 선이 이렇게 삼상이면 선이 3개예요. 그럼 뭐냐면 전력선이 3개니까 이 2개를 연결하면 뭐가 나와요? 220V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모터라든가 이런 거는요. 선을 몇 개를 들어가냐면 이렇게 하나, 2개, 3개를 따서 효율적으로 이제 우리가 필요한 모터 같은 걸 쓰는 겁니다. M은 모터 약자예요. 모터나 여러 가지 기계 있죠?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뭐다? 삼상이 좋으니까 이렇게 선을 하나, 2개, 3개 따면 뭐가 나온다? 우리가 모터 같은 전동기가 되는 거고, 모터 형광등은 2선을 따서 220V를 하겠다는 게 이제 삼상 3선식이고요. 근데 선을 잘 보면 하나, 4개가 있어요. 4개가 있죠? 4개인데 구분이 잘 안 가요. 원래 뭐냐면 요 한쪽에 하나 중성선이 있는 거예요. 중성선. 그래서 현재 그 표는 뭐냐면 전력선과 전력선이 있는데 자, 만약에 요 전력선과 이렇게 중성선을 연결하면 220V가 나온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요 만약에 보세요. 전력선과 전력선을 연결을 하면 몇 볼트 나온다는 거예요? 아까 어디에 있어요? 요거죠. 380. 뭐냐면 요 380V가 나오는 그 계산값은 뭐 때문에 나온 거다? 얼마를 곱한 거다? 1.73을 곱한 거예요. 왜? 삼상 전력은 단상에 비해서 몇 배? 루트 3배만큼 크니까 훨씬 더 효율적이죠? 효율적이잖아요. 그렇죠? 왜? 220V 몇 선이 되는 거야 지금? 전력선이. 전력선이 3개, 중성선이 하나인데 얘는 몇 가지고 380V니까 결과적으로 서로 다른 전압을 동시에 쓰고자 할 땐 가장 더 강한 게 뭐라고 해야 돼요? 2개 이상의 전압을 동시에 얻겠다. 그러면 삼상선식이 효율적이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현재 보는 것처럼 그래 겸용을 목적으로 할 땐 삼상선식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전기사업의 가장 기본 내용이에요. 기본 내용.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간 게 뭐냐면 운송. 전기 속도별 분류라 해서 운송섭이 필요섭이가 들어가는데 이 필요섭이는 제가 아마 뺐을 거예요. 제가 뺐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또 운송이 필요섭이니까 여기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할게요.